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전하는 테크위크 시간입니다.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와 에어팟 프로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iOS 16의 새로운 베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된다는 점인데요. 원래 아이폰 10부터 제어 센터를 열어야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설정을 하면 항상 표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능이기 때문에 좀 반갑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업데이트를 해도 배터리 표시가 안 되는 기기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3 미니이고요. 미니가 화면이 작아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최근 소식을 보면 추후에 지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었죠. 국내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적용이 된다, 도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소식에 따르면 애플페이의 국내 파트너는 현대카드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카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여러가지로 이 소식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사과상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애플페이 광고 영상이 4개가 게재가 되었었고요. 언론에서는 올 하반기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벤사들과 기술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애플은 한국과 일본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맡을 인력을 뽑는다, 이런 내용의 채용 공고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광고 영상도 내려갔고 현대카드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지원될지 다시 미지수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애플페이를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페이는 MST 방식과 NFC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마그네틱 리더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NFC만 지원합니다. 문제는 NFC 단말이 있는 가맹점 수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약 6만에서 7만 대 정도만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가맹점의 1%도 안 되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대당 20만원씩 하는 NFC 단말기를 카드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수료에 대한 협상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페이는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식이 나왔지만 여전히 도입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소식이 나오면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마침내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가 나온 지 약 3년 만에 출시인데요. 관련 소식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에어팟 프로 2세대에는 H2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칩셋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요. H1 칩이 오디오 관련 기능을 지원하는 걸 생각해보면 음질이나 대기시간, 노이즈 캔슬링, 이런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선실 오디오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디자인이죠. 사실 초반에는 하단에 줄기가 없는 모습일 거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서의 위치 같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3년 만에 출시인 만큼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기존과 같다면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출시일의 경우 기존 에어팟 프로를 보면 프레스 릴리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시 날짜는 2019년 10월 28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9월 이벤트에서 공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10월이나 9월에 출시가 예상되고요. 이번 가을에 새로운 에어팟 프로를 만나게 된다면 빠르게 공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애플의 9월 이벤트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애플의 9월 이벤트는 미국 태평양 표준시 기준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8일 새벽 2시입니다. 초대장을 보면 저 너머로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ar out인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틀에 박히지 않은 이런 뜻이죠.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제품들의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초대장을 AR로 보니까 이런
이런 검은색 은하가 보이죠? 이것들을 보면 혹시나 이번에 소문이 많았던 AR, VR 헤드셋의 출시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번에 큰 업그레이드가 될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를 표현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전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네요. 애플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 중순에 이벤트를 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4일에 이벤트를 개최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날짜에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애플 이벤트의 날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도 있습니다. 이번 9월 7일에 아이폰 14가 공개되면 1차 출시국의 경우 사전 예약은 이틀 뒤인 9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출시일은 그 다음 주인 9월 16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4 카메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 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죠.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48메가픽셀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반 라인업은 그전과 같은 12메가픽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 와이드 카메라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초광각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초광각은 기존 f2.4 조리개 값에서 f1.8로 변경이 되고 오토포커스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f2.2에서 f1.9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도 오토포커스가 지원된다고 해요.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광각과 전면 카메라 모두 이미지 품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메인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픽셀 비닝 기술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픽셀 비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카메라 센서의 크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픽셀을 늘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빛이 많은 곳에서는 48메가픽셀로 촬영하게 되고요. 저조도에서는 이미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 12메가픽셀로 촬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고품질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8K 영상 촬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프로 라인업의 후면 카메라는 작년보다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9월 7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가을 이벤트에서도 여러 제품의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가격만 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